자, 두 분 나오세요. 이렇게 잘생기고 못하는 것도 없는데. 오빠 뭐야? 하지 마. 신혼 같은 중년 부부. 함께하는 식구 중에 프로게이머, 뭐 부동산업자, 첨가물상, 떡집 사장님도 계셨고 건축을 단 1년이라도 해봤던 사람은 3명뿐이에요. 딱히 기대할 때가 있는 건 아닙니다. 마침 사람이 모였으니 일거리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런 무모한 생각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집안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도 잘만한가 봅니다. 내 팬티 들어오는데 아빠가 입고 있는 거 아, 저 안에 자서 만두 개 더 있을 거야. 내거 이거 진짜. 팬티에 가족이 없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큰아들은 입을 만한 속옷을 늘 아버지한테 뺏깁니다. 이럴 때 찾게 되는 사람은 엄마. 그런데 엄마 민선 씨는 바쁩니다. 건축주에게 집 설계도를 그려 보내야 합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심플 스케치 보면은 다시 보내줘야 돼요. 야, 이렇게 해서 공사한 줄 알면 안 되는데. 그 우리가 농담처럼 심창군에서 아이를 넷 낳으면 1,500을 주원해. 그래? 이랬다가 아이는 이제 그만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50살이 다 되어 낳은 막내 아들이 아침마다 석균 씨의 인내심을 시험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안 해도 돼. 아빠 이만 모이고 있다 얘들아. 빨리 말 들어라. 예, 영원아. 아침부터 그러면 안 되지. 집에서 나오면 바로 사무실. 사무실에서 나가면 바로 큰 길입니다. 전라북도 순창군 국도변. 부부는 농협 창고를 고쳐 집과 건축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8시 30분 출근 시간. 직원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전원 집합 완료. 첫 번째 업무는 커피 마시기. 커피요? 네, 제가 주랍니다. 네. 제가 주랍니다. 뒤에 온 사람이 있긴 한데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직원들 평균 연령 45세. 여느 회사라면 과장이나 부장 직급일 나이입니다. 그래서 늘 솔선수범. 저희가 정한 건 아니고요. 자기들이 해요. 제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가끔 미안해. 맨날 늦게 나와갖고. 회사 대표를 맡은 부부를 합쳐서 직원은 모두 11명. 여느 건축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일용직 노동자는 없습니다. 둘이 가시는 건가? 응. 아, 그럼 저 차 타셔야 돼, 같이.
모래 포대만 나를 줄 알아도 다들 정규직. 석균 씨 부부는 4년 전 순창군 일대에 기반을 둔 동네 건축 사무소를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시골 마을인 지역. 일감이 있을까요? 순창로 귀농한 한 가족이 이 회사의 집 수리를 맡겼습니다. 옛날 집을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비용은 700만 원. 그런데 단열재가 좀 특이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 현장에서 쓰는 단열재는 스티로폼. 하지만 이 회사는 압축한 볏짚을 씁니다. 망차물을 석균 씨는 나무와 흙, 볏짚 등을 이용해 집을 짓는 흙 건축가입니다. 여기 지금 벽 두께잖아요. 이거 10cm도 안 되는 벽 두께예요. 10cm도 안 되는 벽에 단열이 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 손을 대서 단열을 하고 그 위에 미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따뜻하고 건강한 집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집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 회사는 옛날로 우리 흙집의 장단점을 보완한 생태 건축을 합니다. 이 볏짚 단열재는 3등급 스티로폼의 단열 효과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하는 곳이 적어 가격이 2배 정도 비싼 게 흠입니다. 이런 식으로 면이 정리가 좀 되고 여기는 좀 더 두드려서 내야겠다. 턱이 있으면 나중에 흙미장할 때 별로 안 좋아서 여기만 망치로 줄 때. 오케이. 그렇지. 그렇게 하면 건축 쓰레기가 지푸라기입니다. 걸음 만든다고. 귀농한 집주인에게는 쓸모가 많은 건축 폐기물이죠. 요거는 쓰레기가 다 지푸라기랑 볏짚 그런 거니까 나중에 밭에다 줘도 된다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온 쓰레기를 담으라고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건축주 사모님이. 자, 볏짚 단열 공사가 끝나면 흙으로 벽을 바릅니다. 모래를 섞은 황토입니다. 옛날에는 모래가 귀해서 황토에 볏짚을 섞어 접착력을 높였는데 요즘은 모래를 쉽게 구할 수 있어 흙 미장의 내구성이 더 좋아졌죠. 아이, 접착력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좀 피하고 싶어. 예. 아, 참. 안 그래. 못하는데 지금. 이거 죽을 것 같아요. 상당히 재밌는 친구 최근에 이제 합류한 석원 씨. 이석원. 청가물 시장에서 이 농산물 도소매 과일. 특히 과일, 청과물. 과일. 청과물. 얼마 전만 해도 석원 씨 몸에서는 달콤한 과일 향이 났죠. 입사 2주차 42살 새내기. 우선 할 수 있는 건 몸 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게 뭐를 알면 눈치껏 하면 되는데 이거 맨날 들라고 할 겁니다. 모를 땐 할 수 없는 거죠, 뭐든지. 근데 그냥 나 때문에 늦어질까 봐 그게 죄송해갖고 그런 거지.
아침 커피를 담당하는 형진 씨. 그 친구는 보따리 무역상 됐지. 그 일본에 배 타고 가갖고 한 2년 정도 있었고. 또 올 초에 나 다른 데 가서 더 좀 뭐 배우고 오겠다고 회사를 사직하겠다고 해서 사직을 하고 갔어요. 금요일 날. 그리고 월요일 날 다시 왔어요. 그래서 신입사원인데 그만뒀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이 집수리 일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만두지 않으니까 이렇게 TV에도 나오고. 이효석 씨는 환갑을 훌쩍 넘겼습니다. 우리 마티형. 우리 장형님 심지어 서울의 모 동네에서 구의원으로 출마도 하셨던 분이시고요. 낙동강 오리 알 먹었어요. 지지자들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나이가 제일 많은 형님인데 아침에 출근을 하면 항상 청소를 하고 계세요. 먼지 있어요. 아이고 저 나와요. 저거 하면 되겠네. 그다음에 오진이 윤호진 씨. 자기는 시골 오기 싫었대요. 근데 부인이 꼭 가고 싶다고 해서 내려왔는데 불장은 안에 푹 빠져 있어요. 무언가 마음에 안 듭니다. 우진 씨는 아궁이 담당이죠. 약간만 수정하려고. 다녔습니다. 예, 이거 반겨요 이렇게 고양이가? 예? 가끔씩? 그냥 오늘 반겨주는 건 처음이에요. 카메라 있다고 이제 반겨주는 거 같은데. 퇴근 시간은 출근 시간만큼 정확합니다. 그 위장 다 했어? 아이고, 시작도 안 했어. 카메라 몸 괜찮아요? 예? 아직 살만합니다. 아직 죽지 않았어. 그거는 봐도 감도 안 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게 다른 사람은 척하면 짝짝 붙는데 전 척 붙이면 툭 떨어지거든요. 현경이 의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흙은 무조건 붙는다. 아 이게 떨어질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건 붙는다 무조건 생각하고 똑같은 자세로 왜 붙냐. 같은 흙이니까 너나 나나 같은 흙이야. 안 떨어져. 같은 흙인데 우린 너무 오래 떨어져 살았습니다. 치울까? 쓰레기라도? 아들만 셋, 집안은 늘 전쟁터입니다. 너무 심란해서 좀 어떻게 살짝. 춤이 춰요. 문짝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집 짓는 사람이니까 금세 고쳐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여기도 사실은 이렇게 마감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일찍 들어오다 보니까 마감을 못했어요. 사실은 이제 이 사람 자꾸 이게 마감제야라고 우기는데 마감제야가 아니라 나는 이걸로 마감을 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한편은 아주 정교하게 붙였어. 4년 전 농협 창고를 샀습니다. 그때 통장에는 겨우 1,800만 원이 있었죠. 빚을 내 겨우겨우
집과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아, 이 공간 생겼을 때 참 그 첫날 아침에 거실 창으로 봤을 때 그 느낌이 잊을 수가 없네. 커피를 마셨죠. 배 되게 고팠는데. 처음으로 가져본 우리 공간. 내 땅, 내 집. 내 공간. 남의 집은 많이 지었습니다. 한옥에서 시작해 흙집까지 20여 년을 몫으로 살았으니까요. 철학을 전공하고 병원 원무과장으로 살던 남자는 흙집 매력에 빠져 전국을 떠돌았죠. 건축을 전공한 아내는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애 낳는 아기. 뭔가. 그래도 기분이 상했어? 좋아? 조금 요리 방식이 약간 틀리긴 한데 역시 남자가 무슨 바깥일이야. 살림을 해야지. 원래 누워 있어야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아빠가 밥을 하시는데 세상에. 하늘 같은 서방님이. 냉장고에서 간장이나 뭐 꺼내주세요. 간장이요? 이거 좀 건축 현장을 호령하는 상남자. 석균 씨는 집안일에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늦둥이가 태어난 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문득 고개를 돌려 아내를 쳐다봤더니 정말 시체처럼 쓰러져서 자고 있더라. 근데 그 몸에 애들이 태평이는 젖을 먹고 있고 영원이는 올라타서 뻗어도 자고 있고 이 사람은 되랬어요. 내가 2년간은 밥 내가 한다. 이안나간 그릇이 없구나. 이안나간 그릇이 없어. 어? 2년 살림하니까 많이 늘셨어. 야, 되게 열심히 앉아야겠다. 아야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만나지. 아빠가 없어. 우와. 너무 깨끗하다. 야. 아우. 부부가 사무실 직원들과 함께 수리할 집을 둘러보러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움직여? 미안해요. 시장은 식었는데. 괜찮여. 시장을 내가 알아서 하려는 게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감나무 피우고 여름 뜯어내고. 청아 고치고 화장실 할 수 있으면 화장실 하고. 화장실만. 화장실 저기 뜯어서 빈비통만 갖다 놓으면 되려고. 그것만 째까는 게 해요. 그거. 이렇게 째까는 게 전에 새막매로 그죠? 째까는 게. 옛날 그렇게 방식. 옛날 매로. 미안해서 째까. 몇 원이야죠? 미안해. 이게 할머니가 오랫동안 사셔서 나라에 해주는 게요. 오래 살게 생겼어. 10원으로 짜가지까 문제고. 순창군에서는 시골 독거 노인들을 위해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균 시내는 올해 선정된 200채 중 48채의 수리를 맡았습니다. 한때 소 3마리를 키웠던 외양간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 그 한편에는 할머니가 쓰고 있는 재래식 화장실까지 있습니다. 뜯어서 휘저어본다고 기로 뜯어버려. 배기스러움 없이 그. 아니 난 무너질까봐 걱정돼야. 할머니 똥 싸고 하면 이제 창피하게 그것도. 웃었어 하는 게 나보러 어찌게 변소가냐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머지 정리하려고. 이쪽만 해도 200 나와요. 철거하고 정리하고 뒷정리까지 다 하려면 쓰레기 장난 아니에요. 시레트는 그리고 쓰레기 버리는 양동기를 거. 해달라는 네, 거지. 이거 폐기물 처리를 이거 묻을 수도 해야 없고. 돼서 이거 그 씻는 데서 예. 응가를 하게 예. 예, 변기를 놔둔다. 변기를 놔드릴게요. 예, 그런 그렇게 식으로. 해도 좋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요 창고는 못 뜯어. 이게 돈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제 한번 그렇게 연구도 해봐. 네, 그렇게 해보려고. 아, 이제 우리 아저씨들이 이제 그렇게 연구를 하려고 시방. 요걸 놔두고 집수리를 하라고 군과 도에서 나오는 비용이 400만 원 안에서 할머니 집을 고쳐드려야 되는데 견적을 내다 보니까 좀 넘을 것 같아서 그 대신 여기 자꾸 들어가지 마시고. 창고는 그대로 두고 대신 집안에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무너질까 봐 사람. 시골집은 고목의 밑동 같습니다. 영영 사라지지도 쑥쑥 자라지도 못한 채 박혀버린 어디게요? 기대미는 멧돼지는 길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오래 키운 거예요. 집단이. 아, 집에서 키우니까 짧아져요? 네. 새끼는 이제 그냥 3배째. 아, 3배째. 그 집도 그냥 저 거시기 가지고 비워놓고 그래서. 이 언니 집 굉장히 빤듯하게 지어진 집이네. 그냥 검사 나갔고 해서. 검사도 나왔어? 아이고 무시라. 흥경무시도 있고 우리 조카도 검사로 있어갖고 어. 이방 변호사로 서울 가 있고 또 집은 비었어도 아직 꼬장꼬장합니다. 그럼 여기 좀 저기 도시에서 살롱 사람한테 좀 빌려주세요. 이 집은 뭐 하려고 진 집이요? 잠실? 아니 그냥 아니 요거. 이게 그 우리 방도 있고 아, 방도 들었어요? 여기도 창문도 있고. 아니 흙집을 이쁘게 남아있길래. 옛날에 저는 가난하고 그런 게로 네. 우리 젊어서 이 집을 우리 영감님이 흙으로 부럭구를 찍어서 집을 지었어요. 흙부럭구로. 예. 흙집은 콘크리트 집보다 약합니다. 하지만 반백년을 넘게 서 있습니다. 언젠가 무너져도 그냥 흙이 되겠죠. 거기야? 그럼 여기가 번지수가 어떻게 되나요? 석균 씨네가 수리를 맡은 또 다른 집입니다. 그래도 좋네요. 어떠세요 여기 여기서? 아주 힘들어요. 힘들어 보여요. 네. 큰일 났네. 네. 어디로 가서 찾지? 그럼 일 나가셨을까? 밭에? 그런 것 같아요. 핸드폰도 없고 뒷전화뿐인데. 독거노인 생활회사 분이신데 힘드시다고 얘기해 주시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먼지가 쌓여있어. 생활관리사분의 허락을 받아 우선 집안을 둘러봅니다. 곰팡이가 벽 전체를 덮었습니다. 일단 간판도 다 터져갖고 내가 어떡할까 해서. 일단 이 방 단열하고 샤시 갈고 도배장판 다시 해드리고 그 기본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곰팡이 냄새가 훅 나. 그러니까 장판 여기도 다 떨어져 있고. 마을에서 제법 큰 축에 속하는 집. 이런 집을 할머니 혼자 깨끗이 관리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춥긴 무진장 추운가 보네요. 저 환풍기까지 막아두신 거 보니까. 아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찍어서 가기로 했어요. 싱크대가 이 사람이 집을 모두 둘러봤습니다. 그러면 뒤에가 물이 빠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벽이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네, 그래서 삽질을 해야 돼. 아스카라비아.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이쪽에서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네, 그때까지 밥하면 그거 안 하면 더러 또 수비 올지. 그러니까 회사에 수익이 좀 되는지. 이제 하지만 이제 일을 하니까 뭐 인건비 정도가 간신히 될까? 그러니까 밥은 먹는다 네. 이거죠. 근데 뭐 여기서 돈이 남다 그러니까 다 웃잖아요. 저희 직원들 돈 남았으면 급여를 많이 올려줬겠죠. 그죠, 승철 씨. 네. 돈은 다른 데서 남기는 걸로. 뭘 다른 데서 그런다는 법이 어디가 있어. 아, 우리 신축 좀 잡자고. 도무라에 빨리 월급. 마음만 가지고 뭉쳐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돈은 돌고 돈다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요.
잠깐만, 이거 깊게 꽂아야지. 아 이쪽에 힘이 안 받아요. 잠깐만. 네. 다시. 하나. 나이스. 꼭 그걸 뺏었어야겠냐, 이씨. 우리 희우 씨 꼼꼼해서. 이 나무를 이제 다시 이제 재활용해서 쓰려고 뜨고 있습니다. 나 앞뒤로 그런 거 아니냐? 짬짬이 다듬어 놓으면 꼭 쓸 때가 생깁니다. 근데 몇 명이 이 고생을 하는 게 뭐 큰 도움이 될까요? 얘만 이제 빼서 쓰면 되지. 근데 이게 되게 비싸요. 사이즈가 폭이 커서 2만 원 정도 그 이상 해요. 원장 한 장이.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양을 만약에 어차피 잘라 쓸 거니까 살린다 그러면 그 돈도 한 사람 인건비 정도 나오지 않을까. 모두가 땀을 흘리고 있는 사이 감독관처럼 지켜만 보는 이 사람.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저렇게 저 사람이서. 그렇죠. 근데 본인은 왜 안 하셨어요? 예? 저는 짬밥이 안 돼요. 위험한 작업이니까 좀 못 빼는 게. 귀농하러 왔다가 이제 뭐 요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훈 씨는 여기 순창에 귀농을 하려고 귀농 교육을 받고 월급 안 줘도 좋으니까 집 짓는 거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월급 줄 테니까 어여와. 그래서 자기 집도 스스로 짓고 싶고 여기 있으면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또 쪼개진다. 그 말을 하려고 그래. 재훈 씨는 어제 입사했습니다. 어머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45살 노총각입니다. 내 집 대문은 제가 직접 만들어야죠. 회사에 들어와 자기 집을 벌써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전자제품 기술자로 일하다가 귀촌한 승철 씨. 승철 씨는 완전히 얌전한 샌님 같았어요. 저 친구가 건축을 할 수 있을까? 얼굴 하얗고 얼굴 하얗고 심지어 뿔테 안경 큰 거 쓰고. 심지어 눈썹도 길어. 와서 뭐 읍내 쪽에 근처에서 뭐 고추장 만드는 공장도 다녔었고 일저일 하다가 월급도 받고 집도 짓고 일석이조죠. 6,500만 원으로 작은 집을 올렸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금액으로 집을 올렸거든요. 결국에는. 네. 그래서 회사에 도움이 없었으면 그게 힘들었죠. 이 회사에서 일을 안 했으면 되게 힘든 부분이었어요. 금전적으로. 이 모든 일은 건축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선배들이 이끌어줍니다. 딱 한마디로 나주 건축주가 건축 도인이라고 별명을 붙여놨어. 우리 사무실 엄마죠. 어떻게 보면. 건축하는 사람들이 같이 주변에 모여 산다라는 거죠. 그건 뭐 서울이 됐든 어디가 됐든 다들 사는 데가 틀려서 엇갈린 데서 만나서 끝나면 헤어지는 이런 개념인데 안 주셔도 되겠네요. 지역 안에서 어울려서 지역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큰 장점이죠. 서로 의지도 많이 돼요. 반가워서 그런가? 저희가 살고 있는 숙소, 시골집을 개조한 숙소입니다. 방 3개짜리에 원래 저 혼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새로 오신 분이 오면서 각자 방 하나씩 이제 차지해서 살고 있죠. 한 명씩. 저희 숙소입니다. 회사 바로 옆에 있는 총각 사원들의 숙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저거 오래되면 사는다니까. 빨리 먹어야죠. 아유 고생했다. 수고했어.
아이고, 꼼짝도 못하겠어. 죽을 것 같아. 수고했어. 수고했어. 그래, 아버지. 뻐근하지. 예. 아, 진짜 이게 이제 다 사람마다 일할 때 쓰는 근육이 달라가지고 오죽했으면 저보다 5살 많은 형한테 제가 안마를 하고 서러워가지고 오늘 식사 당번은 맏형 재훈 씨입니다. 혹시 이런 거 찌개 끓이실 때 비장의 무기 같은 거 있으신가요? 소고기 다시다요. 저는 라면 수프 절대 안 넣고요. 소고기 다시다 무조건.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되게 이제 기농이나 귀촌하신 들 보면은 이제 도시에서는 이제 그 소고기 다시다를 쓰시다가 되게 컨셉들이 이제 자연 조미료 컨셉들로 많이 오시거든요. 저도 이제 그걸로 바꾸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소고기 다시다로 좀 하다가 나중에 어디 자리 잡으면은 이제 천연 조미료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슬로바키아에 제가 한 4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쪽에 그 삼성 그 협력사로 해서 그 생산 관리 팀장으로 해가지고 솔직히 귀농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은 했지만은 솔직히 막막했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 정답일까? 재훈 씨는 정답을 찾기 위해 귀농학교에도 다니고 김석균 씨가 운영하는 흑건축학교에도 다녔습니다. 석균 씨가 지금 숙소에 잠시 들렀습니다. 시간대가 피곤하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나도 죽겠다. 나 요즘 생리 피자가 완료되었습니다. 밥을 저어주세요. 그래 호레미들 집에 유일한 여자고. 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반가우세요? 예? 반가우세요? 아니요, 뭐 그렇게 저는 서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반갑지 않은데 갑자기 어색해졌어. 재훈아, 제일 노회장께서는 어떻게? 저는 이제 뭐 포기할 거 안 됐습니다. 포기라니. 나이 쉬운 아들 나도 있다. 예전에는 귀농 교육 받으러 오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더 많았어. 지금도 많아요. 그때 최고의 직업이 뭔지 알아요? 목수. 목수야. 네. 왜냐 집을 해결하잖아. 네. 그거 봐주잖아. 목수가 되면서 장가를 간다. 아주 엄청난 메리트죠. 정보 줄게. 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먹어라. 네. 네. 쌈무랑 먹어요. 고기 먼저 먹고. 아, 이게 또 매너래매 원래. 네? 굽는 사람 하나 싸주는 거. 그지? 이거 뭐 해라. 이거 나 며칠 전에 와서 봤어. 입에 한 입씩 넣어주면 먹고 막 맛있어 그럼 카메라도 이거 타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더라. 이거 원래 할머니들만 하는데. 맛있으세요? 이거 누워서 잘 받게. 고정지 씨 거예요? 이거? 네. 내 먹을래. 이런 거 좋아. 내 나이 같으면 이제 뭐 진급도 막 신경 쓰이고 뭐 어떻게 보면 뭐 좀 계속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도 뭐 피라미드니까 어떻게든 누구를 제껴야 되거든. 누구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참 그런 것 때문에 참 아쉽지. 지금은 내가 지금 막내다 보니까 솔직히 밟을 사람도 없어. 나는 그냥 열심히만 하기만 하면 돼. 열심히만 하고 솔직히 뭐 여기서는 또 그런 경쟁도 없고 2년 후에 한번 저 찍으러 오세요. 인간극장 한번 찍으러 오세요. 사람과 사람들 내 단독 인터뷰. 내가 집 짓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검사로 한번 오세요. 형님 나가시면은 같이 나가셔야죠. 조연으로. 아 그때 그놈 하면서. 진짜 그 후. 궁금하다. 동네 목수 그 후. 진짜 목수가 되어 있을지도 궁금하고. 그래 가슴을 치니까 감각이 없는 거죠. 뚜루루 툭툭
안 와? 왜? 저 또 싸웠구나. 야, 너 싸웠지? 목소리 봐요. 일로 와. 내가 혼내줄게, 창이. 오면 먹게 해달라고. 함께 흙 건축을 하는 후배 부부가 왔습니다. 한 바퀴 안 가져왔네, 빔? 부부 싸움 하신 분들 같지 않은데요. 큰아들 호준이가 아빠를 돕습니다. 다른 것도 없네. 손님 대접에 소홀하구만. 이럴 거면 부르지를 말던가. 진짜 내가 경기도 사는데. 천리를 마다하고 온 사람도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힘내라 막아 이씨. 우리 아들 싸고 이제 호준이가 창의 현장 가서 이제 일을 배울 거예요. 목수하고 싶다고 그래서 얘 아빠가 저한테 기술을 전수해 준 거고 그 기술을 얘한테 다시 전수를 하는 거죠. 지 아빠가 힘드니까 이게 바로 전수하기가 힘드니까. 맞아. 전수가 잘 안 되잖아. 안 되지. 한국 고생 많이 했지 그놈의 전수. 한 달에 한 번 모여 흙집에 관한 정보를 교환합니다. 위에다가 이제 좀 넓은 투바이4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주는 거죠. 미장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들은 서로의 처지를 너무 잘 압니다. 멋있어 보였죠. 아, 저렇게 집을 짓는 사람이면 우리 집도 잘 지어서 내가 꿈꾸는 그런 집을 짓고 살겠다라고 생각했지. 그래도 짓고 살고 있잖아. 응. 그렇지. 근데 왜 자꾸 말이 거칠어질까니? 안 굶잖아. 굶지는 않지. 우리 시부모님들이 김치 주시고 쌀 주시니까 굶지는 않지. 그래서 중간에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수급자 신청하려고. 대부분은 잘 먹고 잘 살죠. 이 목수들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는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경험이 없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 그것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까지는 것들도 있고. 후배들에게 항상 돈보다 집을 먼저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석균 씨 스스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나 행복해야 돼. 배수의 진을 치고 걸어왔으니까요. 그 아버님이 하시던 게 이제 중장비 일을 하셨었는데 그거를 같이 하면서 건축을 했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건축을 했을지도 몰라요. 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것들을 다 팔아서 건축회에는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조건을 저한테 만들었거든요. 모든 걸 걸지 않으면 단 하나도 얻지 못한다라는 생각. 한 가지 일에 미쳐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엄마 아빠가 바쁘니까 그때 막 초등학교 때부터 아빠랑 텐트 치고 놀러 가자 막 그런 것도 이제 바빠서 또 제가 벌어서 아빠 일당 주고 아빠 하루 나랑 같이 데리고 다니고 싶은데 아빠가 바쁘니까 그걸 못하지. 그래서 근데 진짜 내가 아빠가 여기 정착하기 전에 돌아다니면서 일할 때 아빠랑 같이 있을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엄마 아빠 회사가 정착되고 그러면 좀 나아지겠죠? 가정을 돌보지 않고 떠도는 사이 많은 것이 흩어졌습니다. 놓친 건 다시 오지 않았죠. 흩어지는 눈송이가 아니라 단단하게 뭉쳐지는 눈덩이가 되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아이고 잘 먹어 강아지는 토실토실하네. 강아지도 있네.
나주 시골의 한 귀농주택. 여기 저거 하고. 와, 저렇게 컸어? 내가 아가씨 데이트 거라 그랬잖아. 안 놀죠? 3년 전 석균 씨 회사 식구들이 지은 집입니다. 광주에서 생활하던 정윤자 씨는 귀촌을 결심하고 이 집을 지었습니다. 공사 기간 3개월. 1억 1,500만 원에 방 2개짜리 전원주택이 완성됐죠. 여기 볏집이 들어있잖아요. 네, 안쪽에 벽 들어갔다고 저 표시를 해놔요. 진실의 창이라고 할까. 진짜 와서 보니까 작긴 작다. 여기는 사랑방 개념으로 제가 처음에 구조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누가 손님이 오시면 출구에서 우리하고 별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상관없이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잠깐 뭐 쉬었다 가실 수 있도록. 지금 보면 한지를 양쪽으로 대줬잖아요. 유리 폐하고도 거의 비슷할 정도의 단열값이 나와요. 근데 이 친구는 바람이 통기가 되는 거죠. 우리 너무 세게 붙어서 그런가 봐요. 네. 여기는 이제 불 때는 방이거든요. 만져보세요. 따뜻해요. 여기 아궁이 이제 불 때는 곳이고 뒤에가 아궁이 있고요. 뭐 가스 보일러는 보일러를 떼고 따뜻하면 만져봐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돈이 들어가니까. 근데 부들은 정말 나무 몇 개 넣으면 그 따뜻함, 그 행복감, 진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너무 좋아요. 옛날 흙집 아궁이와 좀 다릅니다. 장작을 그렇게 많이 떼지 않아요. 한 이 정도 팔뚝 정도 크기 좀 두꺼운 거 한 2개, 3개만 떼도 한 이틀, 3일 가요. 이거 하고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근데 좀 후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어쨌든 전통 구들에 비해서 최소한 50% 이상은 아껴져요. 왜냐면 전통 구들은 불이 열이 들어가서 이 벽으로 그냥 빠져나와 버리는 열들이 많아요. 또 땅 아래쪽으로 빠져나가고. 근데 여기는 땅 아래쪽의 단열, 벽 쪽의 단열. 집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공간. 그 공간을 창조하는 매력은 여전히 석균 씨를 사로잡습니다. 이 3년 만에 온 거잖아요. 3년 동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혹시 우리가 놓친 게 뭐 있는지 지금 천천히 보는 거고요. 집 짓고 나서 주인장, 그러니까 건축주분한테 전화 오는 게 제일 무서워요. 대부분 어디가 좀 문제가 있는데요? 라고 전화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일반적인 경우에. 가끔 건축주분이 이번에 토마토 익었으니까 보내주려고 그런다고 주소 불러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휴 그러면서 선생님 전화 오면 우리는 깜짝 놀라요. 취약계층 집 수리 사업의 첫 집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수리를 하기 전에 청소부터 해야 합니다. 버리지 않는 것들만 내보자고. 벽에 올라오는 곰팡이를 잡지 않으면 도배를 새로 해도 금방 예전으로 돌아갈 겁니다. 네. 거기 다 버리는 데서 발로 이쪽으로 손차고 양쪽으로. 집벽을 타고 오르는 습기를 차단하려면 언덕에서 내려오는 물기를 돌려야 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흘러나오는 조금씩 흘러나오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그쪽 저 밑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길을 안 내주면 안 빠져나가니까. 오래된 벽지와 바닥재가 사라지고 할머니 집에 새 옷이 입혀집니다. 근데 여기
전에는 완전히 썬텐한 것 같이 새까맣었는데 거의 한 껍데기를 먹게 됐는데 내가 생각해도 고생 무지했어. 일과가 모두 끝난 직원 숙소. 형님 이거 세제 넣어줬어요? 아이고. 형님도 되셨어요? 아이고 세제 엄청 많이 줬겠다. 3번 넣은 것 같은데요. 형님이 제일 먼저 넣고 저 넣고 저는 또 많이 넣었어요 나중에. 행구만 5번 해라. 그리가 들어간. 저녁 반찬은 달걀찜입니다. 아 이렇게 살짝 눌러보는 게. 맛있네. 오랜만에. 맛있네요. 두루를 넣었어. 간만 좀 되주면. 아 간도 작고. 좀 싱거운 것 같아. 술이 갔는데 혼자 사시는데 참 이렇게 허리도 이렇게 굽으시고 힘이 없으시니까 청소도 잘 못하시고 되게 막 찐하고 짱하더라니까. 그냥 솔직히 말하면 이제 삽이라도 털어서 그냥 보일러 해드리고 싶은 정도로. 아니다 그 정도로 되게 막 어렵게 사시니까 되게 어렵게 사시고 막. 전 집수리가 잘 맞는 것 같아요. 할머니들 만나고 이러면서 뭔가 집수리 하면서 다시 막 활기가 다시 막 생기더라고요. 야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자기 전에 저 아저씨는 꼭 문을 조금 열어놓거든요. 책을 조용히 보고 있으면 안녕히 주무세요 그러는데 진짜 밤에 조용한데 너무 평화로워 보여요 그게. 진짜 살면서 한 번도 못 본 느낌. 근데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게. 보통 이제 요즘에 청년들이 뭐 돈이 없고 보통 막 결혼을 해도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결혼을 아예 할 생각을 못 하고 이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처지여서 돈이 없기 때문에 도시에 집을 사줄 수는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지어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명당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저기 그 양학섭 씨 고모님 되시는 분이 사셨다 그러던데. 출세했어요, 세상에. 그러게 말이에요. 텔레비도 나오고. 촬영도 살다 본 게 이런 좋은 일도 있구만. 사장님 무엇을 계획을 세우고 사시려고 생각을 하셨는가? 아니 뭐 여기 와서 짓고 치고 저기 그러면서 사는 거죠. 그냥 촌에 왔으니 그냥 여기서 사는 것이 별거 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살아본 게 방금 분여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촌에 젊은 사람이 너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30대나 20대 이 젊은 애들이 좀 시골로 많이 들어와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집을 구하려고 해도 집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창고를 고쳐갖고 그 젊은 친구들 와서 좀 살고 그러면서 자기 들어가 살만한 집을 좀 구할 때까지 거기서 살다가 나가고 살다 나가고. 석균 씨가 일을 벌였습니다. 귀농을 꿈꾸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은 공유주택입니다. 천천히 올라가시면 돼요. 누가 안 쫓아다니게 천천히 올라가시면 돼요. 동네 할머니들이 집 구경을 하는 날 아이고 늑다 나갔네.
적도 안 해봤죠. 생전 젊으면 좋겠죠. 석균 씨는 월 10만 원의 관리비를 받고 귀촌을 꿈꾸는 35살 이하 청년들을 이곳에 살게 할 생각입니다. 머리가 아주 좋냐고 임마. 근데 언니 저거 메시 전제. 우리 힘만 갖고 하라고 그랬으면 끝까지 못했을 거예요. 다행히 순창군에서 한 6천만 원 정도, 5,700만 원을 좀 지원을 해주셔서 이게 정말 뒷심 딸려서 아씨 괜히 했나 봐 뭐 이 생각 들 때 큰 도움이 됐어요. 이 일을 벌이면서 또 빚이 늘었지만 청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텅 빈 마을에 불 하나가 켜질 겁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똘똘 뭉쳐 오순도순 살아가겠죠. 그렇게 살면 별로 외롭진 않을 겁니다. 전국에 있는 귀농을 꿈꾸는 청년 여러분,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런 것좀 만들어. 미안해요. 30년만 젊었으면 좋았을 텐데 똘똘 뭉쳐 사는데 나이가 뭐 중요한가요? 안 그렇습니까, 사장님?